네, 반갑습니다. 시그니엘의 황호연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할 줄 몰랐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했던 방법 그대로 알려드리면서 같이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의 메뉴는 소개 영업의 필요성과 소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팩트 있게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 영업의 필요성, 키맨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키맨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네. 키맨은 각자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키맨에 대해서. 많이하고 많이하고 가족 소개 들고 그 지역의 단어를 나와가지고 반년 먹게 해주는 사람. 어떤 거요? 저는 키맨을 옛날에 이 그림 보시면은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다들 부루마블 해보셨죠? 부루마블에 저는 황금열쇠라고 비유를 했어요. 황금열쇠 하게 되면은 안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부루마블 해보셨으면. 벌금, 세금. 진짜 세금 있어. 저는 키맨한테 소개받게 되면 거의 99.9%라고 생각해요. 근데 0.1%는 다들 아시다시피 무인도에 갇혀보셨을 거예요. 무인도는 나가기 힘들어요. 3번 정도. 그 무인도는 저는 고객들한테 비유했을 때 소개를 받은 사람은 계약 확률이 거의 99.9%인데 0.1%는 그 고객에 대해서 문제가 어디 아프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와중에 좀 지나서 다시 얘기를 하면 100% 합니다. 다시 고객은. 그리고 세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금도 있고 벌금도 내는데, 그 벌금은 고객들도 당연히 소개받은 사람도 계약에 들어가지만 유지를 못할 확률도 있어요. 깨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깨졌다고 뭐 불안하실 필요 없어요. 그 키면은 미안해서라도 다른 사람 또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황금열쇠라고 비유했고, 제 밑에 키맨이 지금 4분이 있어요. 이 4분이 있는데 이 3분은 저의 지인들, 그리고 한 분은 이 김땡라는 한 분한테 소개받아가지고 저한테 기계학대해서 소개받은 분이에요. 이 소개받은 분이 저에게 키맨이 됐어요. 그 확률은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소개받은 분이 맨 처음에 자기가 너무 보험이 많은데 자주 아파. 근데 보험을 확인해 달래. 확인을 해줬는데 보험료가 거의 한 60만 원 넘게 내요. 근데 바꿀 수가 없어. 너무 아픈 게 많아서. 근데 자기는 추가하고 싶대. 그래서 부족한 부분만, 더 필요한 부분만 추가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뒤 바로 또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살짝 말 그대로 쉽게 받을 수 있는 골절이라든지, 이제 당사는 누적이 당연히 걸리겠지만 타사로 했을 때 무조건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돈만 내면. 그러다 보니까는 보험료만 거의 3개월 뒤에 한 100만 원 넘게 타셨어, 다시. 그럼 자기 거랑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포함해서 한 200만 원 넘게 타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고마워해서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 남자친구 다 소개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번 달에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소개 요청을 하는 순간 소개가 들어오고 그 들어온 고객들한테 이미 이 사람은 나한테 가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이득을 봤어. 이득을 보셨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주변에 제일 친한 사람들, 제일 소중한 사람들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제일 쉬운 건 가족. 이 가족 소개 들어오는 거는 거의 100%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각자 소개를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소개를 받으면은 누구누구 소개받으세요, 보통? 저기요. 가족이 제일 많죠. 네. 가족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애인부. 여자친구, 남자친구.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소개받을 때 타켓으로도 소개받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만났으면은, 만약에 제가 종수F님은 만약에 제 고객이에요. 종수F님 만났으면은 일단 무조건 다들 AP에서 어떤 상황인지 누구 있는지 다 아실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종수F님이 여자친구가 있네? 일단 나는 종수F님을 먼저 계약을 해. 그리고 나서 소개 요청도 저는 바로 안 해요. 다들 모바일로 하시게 되면 증권을 자동으로 가요. 자동으로 가는데 저는 그거를 종이를 한 번 더 뽑아요.
어른들은 종이로 보는 게 제일 편해. 모바일 핸드폰 못 찾아. 그러다 보니까 종이로 줄 때 그때 다시 증권 전달해주면서 그때 보험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잠깐 그 전에 가입했던 거 리뷰해준다 한 10분? 10분도 안 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일상 얘기해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 근데 대부분들 만나서 무슨 얘기 해야 되지? 소개받으러 갈 때 이 사람이랑 나한테 했는데 친밀감도 별로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 많으시죠? 없으신가 보네? 예, 맞습니다. 무슨 얘기 하세요? 고객들 만났을 때 증권 줄 때? 보험님. 증권 주면서요? 아, 보험 얘기는 당연히 해요. 그 전에 가입했던 거 10분 정도 하기 때문에. 근데 다들 대부분 계약적인 얘기를 이제 했으니까 그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는 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0분 정도만 하고 아예 안 해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 얘기, 남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 얘기, 주말에 뭐 했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무슨 얘기를 꺼내야 될까? 잠깐 얘기했다가 한 5분도 안 돼서 할 말이 없어 또. 그러면 순간적으로 또 정적 상태가 와요. 그럴 때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AP 할 때도 그렇고 할 얘기가 없으면은 그냥 쥐어 짜세요. 아무 얘기나. 여자분이면은 여자분들이 20대, 30대에 공감할 수 있는 거. 딱 만났는데 스타일이 만약 예를 들어서 선미 FM이네? 만났는데 스타일이 좋네? 그럼 당연히 옷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장도 하기 때문에 화장품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여자분들은. 남자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런저런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각자 다 꺼내세요, 그냥. 그러다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돼요, 그냥. 편하게. 만약에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애기 얘기 꺼내면 애기 얘기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쪼이너큰 저랑 나갔을 때도 그렇고 요번에 같이 나가서 아시겠지만은 저는 별 얘기 안 했어요. 보시면 근데 잠깐 얘기한 것 때문에 고객님들은 혼자서 얘기 다 해요, 계속. 그럼 듣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잘라야 되고 공통점을 만들기에는 정말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저것 얘기를 하세요, 그냥.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다가 보험 얘기 꺼내는 건 쉬워요. 너 얘기 내가 1시간 들었으니까 내 얘기 이제 10분 들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도 저 말에 집중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다시 돌아가서 타켓, 무조건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 아니면 가족, 아니면 회사 사람, 지명을 하세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이 안 해줄 수도 있어. 근데 그걸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안 해줬네? 그럼 다른 사람 또 타켓을 해서 또 만나서 얘기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소개는 누구한테 무조건 소개서 요청을 하고 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당연히 기다리는 것도 있는데 난 무조건 이번 달에 해야 돼, 받아야 돼. 그러면은 무조건 만나세요. 자주 만나세요, 그냥. 며칠 전에 이제 영근 FA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누군가한테 투자를 했는데 소개가 안 나온다. 한 두세 번 만나서 내가 정말로 밥도 사주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소개가 안 나온다. 근데 각자마다 저한테 이제 각 개개인마다 이제 고객들이 있잖아요. 나한테 좀 호의적이거나 대화가 잘 돼가지고 쉽게 계약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먼저 만나보세요. 만나서 보험 얘기 꺼내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가 소개 요청하는 거는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거기서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3번 정도 얘기했을 때 영근 대표님이 계속 끝까지 안 나온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얘기했어요. 그분은 키맨이 될 수가 없어요. 나한테 계약이 많이 들어왔어도 소개를 안 해주신 분들이 있고 계약은 안 했는데 소개만 해주신 분들이 있어. 그거는 두세 번 만났을 때 내가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어필까지 다 해주고 했는데 그래도 소개가 안 나온다? 그 사람은 버리세요. 그냥 아예 버리는 게 아니라 내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되 가끔씩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그냥 전화통화를 하면 안부만 묻고 유지만 하세요, 그냥.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찾으면은. 이번에 그 사람한테 가서 투자를 하세요, 차라리.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이 투자했는데 안 되네? 그럼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또 요청하고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 두세 번 만났는데 또 안 되네? 그럼 또 다른 사람 가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사람한테 키맨이 안 됐네? 이 사람들은 좀 지나서 보면은 나도 모르게 문의가 들어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좀 더 호의적인 분들이 계시면은 그런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한 달에 2번 정도를 그냥 만나서 투자를 하세요. 어차피 그분들한테 우리가 계약 들어갔기 때문에 번 수익은 당연히 커요. 근데 그분들한테 조금 투자하는 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달에 2번 정도 무조건 한 사람 안 냈네? 그럼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세요. 그 사람을 계속 잡고 있지 마세요. 키맨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밑에 숫자 보이세요? 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37명, 76건, 월납보험료 780, 소득 8,800. 맞습니다. 제가 이 네 분한테 받은 소개가 37명, 그리고 건수 76건, 월 보험료로 780, 그리고 내가 한 달 소득이 이분들한테 한 달이 아니라 지금까지 버는 소득이 8,800 정도. 어때요,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이게 몇 달 만에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소개 요청했다고 바로 받아가지고 바로 한 게 아니라, 소개는 제가 봤을 때 요청은 하되 바로 바라진 마세요. 솔직히 바로 해주면 정말 고맙지, 우리는. 쉽게 계약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천천히, 꾸준히. 이 키맨들한테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다들 부담스러울 거예요. 맨날 소개해달라. 이거 얘기를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 만나 또 얘기해야 되나. 이런 걱정들이 많으실 거야. 근데 저는 만날 때마다 해요, 그냥. 근데 너무 집착하면서 너무 계속 정색하면서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한 분을 만났으면은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왜 안 해줘? 그 다음날에 만났을 때 언제까지 기다려? 한 2주 뒤에 만났을 때 또 기다려야 돼? 계속 얘기해요, 저는. 진짜로. 그러다 보면은 알았어 말은 그렇게 해. 언제까지 알았어야? 계속 얘기해요, 그냥. 그러면 그럴 때 한 번씩 또 밥을 사줘요, 그냥. 밥도 사주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이제 그분들이 만날 때가 있어. 저는 키맨들한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전화해요. 전화해서 오늘 뭐해? 나 근처 가는데 커피라도 사갖고 갈까? 무조건 가서 만나요. 급한 일 있으면 내일은 무조건 만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연락은 하더라도 연락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무조건 한 10일 안에는 한 번씩은 무조건 다 만나는 것 같아. 만나다 보면은 오늘 누구 뭐해? 자기 딸 엄마 학교 동갑인데 딸 엄마를 만나서 같이 애들이랑 놀고 있대. 기다려, 금방 갈게. 뭐 먹고 싶어? 그분 누나 친구한테 얘기해. 차 사갖고 갈게. 그러면 뭐 먹는다고 얘기를 해. 그럼 사갖고 가요. 만나면은 솔직히 만나자마자 보험 점검 받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얘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먼저 얘기 안 해도 그분이 먼저 물어봐.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는 어차피 키맨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있는지 알고 가잖아요, 일단. 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보험 증거 각자 가방에 하나씩 그냥 아무거나 갖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내 키맨한테 주는 척을 해요. 이미 나는 키맨이랑 짜고 갔어. 타켓이에요, 그냥. 옆에 누군가 있으니까. 도와줘. 내가 알아서 얘기할게. 왜냐, 이분들은 나한테 많이 해줬지만은 나도 그만큼 해줬어. 그러다 보면은 알겠어, 가만히 있을게, 그냥 호응만 해줄게,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러다 보면 가서 인사하고 명함을 주죠. 명함 주면서 일단 제가 그때 항상 계약방에 올린 게 있어요. 35세 미만 어린 보험이 지금 되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분들한테 누나 어린이 보험 되는 거 있으니까 해야 된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도 동갑이네. 혹시 어린이 보험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대놓고 물어봐요, 그냥. 어떻게 어린이 보험 들어가요? 지금 바뀌었어요. 가능해요.
진짜요? 근데 그분들도 웬만해서는 다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 나이가 안 돼서 이제 놓친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한테는 더 호의적이라서 그냥 누구든지 어차피 저는 타켓으로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그냥 던져요. 한번 점검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알겠다고 해요. 그 옆에 있는데 갑자기 그 키맨이 옆에 있는데 싫어요. 보험 싫어요. 이런 분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러다 보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이제 필요한 거 정보 알려드릴게요 하고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누군가 옆에 있다고 하시면은. 근데 그렇게 하면 연락 안 와요. 다시 키맨한테 연락해서 그분 연락처하고 좀 알려줘. 다시 좀 받아야 돼. 잘 안 해줘요. 그날 바로 얘기하세요. 그냥 어차피 같이 있으니까 핸드폰 번호 어떻게 되세요? 핸드폰 번호 등록하고 카톡으로 제가 하나 보내드렸어요. 지금 필요한 거 개인정보죠 일단. 그러면은 지금 보내주세요. 옆에서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이따 보내줄게요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바로 해주세요. 그럼 적어줘요. 적어주고 그럼 제가 확인하고 요번 주는 바쁘니 다음 주에 바로 연락드릴게요. 너무 다음날 바로 해준다고 하면 너무 한가해 보이니까 한 2, 3일 정도 있다가 제가 요번 주에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연락드린다고 얘기만 하고 다시 이제 보험 얘기 안 해요. 이제 보험 얘기는 우리가 보험회사 다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할 얘기가 어딘가 지나가다 보면 우리 보험 얘기밖에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일상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공감형대를 너무 많이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나는 이제 점검만 받으라고 한 것 뿐인데 이 사람은 내가 이제 이 일 하는 거 알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 정도 내셔야 하면 나 너무 많이 내면서 자기들이 다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돼. 그러다 보니까 그 타켓으로 좀 소개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이제 각자마다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기계약자 들어간 사람들 있으면은 남자친구 있나 여자친구 있나? 가족은 당연히 쉬워. 아니면은 제일 친한 친구 있나? 그 친한 친구 언제 만나지? 그때 잠깐 들리세요 그냥. 시간 된다고 하면. 들려서 잠깐 뭐 지나가다가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소정의 선물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서 얼굴 한 30분 보고 그냥 나오셔도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한테는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냥 일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확률이 좀 높아요. 안 되더라도 이분은 안 되겠네. 그럼 다른 사람 또 찾으러 가야지 하고 또 다른 사람 또 찾으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했을 때는. 그리고 이 소개 DB의 가치, 이 기호가 뭔지 아세요 혹시? 네? 네, 맞아요. 저는 소개 가치가 무한대라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을 소개받았을 때 10만 원이 될 수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몰라요 그거는. 근데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안 될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소개는 무조건 한 사람을 받더라도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 달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저도 저번 달에 뭐 준비하는 게 좀 많아서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미 그 전달부터 나는 키맨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 받을 걸 확신을 했어.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만 판 거예요, 저는. 근데 한 사람 계약해가지고 당연히 1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15만 원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로는 내가 안 돼. 이번 달엔 절대 할 수가 없어. 나도 벌어야 되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으로 말 그대로 난 타깃으로 소개를 받은 거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무, 그냥 한 마리 다 얘기해요, 그냥. 나 이 사람 아니면 이번 달 망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면 되는 게 더 커요. 얘기만 잘하면. 왜냐, 난 이미 소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나한테 할 확률이 100%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좋게 해가지고 좋게 얘기하고 좋게 포장하는 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 이 사람들은 몰라요. 어차피 보험에 대해서 잘. 잘 관리해 주겠다. 뭐든지 나한테 물어봐라. 전화해라. 소개받은 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나한테 다이렉트로 해라. 자기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대. 하세요, 이제. 하세요 하니까는 진짜로 한 실비 청구부터 해가지고 별거 아닌 걸로 계속 물어봐요. 다른 분들도. 근데 거기에 알려주니까 자기도 편한 거야, 고객님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도와주면은 진짜 좋네. 나한테 이런 담당자가 있다는 자체가. 그럼 다른 사람한테도 너 청구했어? 아픈 거 있어?
근데 왜 너가 해? 하는 사람 없어? 야, 그러면 관리 받아봐. 친한 친구들끼리 만나도 보험 얘기도 많이 해요. 나도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넘어올 확률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개의 가치는 누구든 받든 간에 이 사람한테서 얼마가 어떻게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저는 무한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소개 방법. 혹시 소개 양식지 활용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쓰시는 분? 맞아, 여기는 안 쓰세요, 다? 저는 이 소개 양식지가 고객님들한테 보여줄 때 시각적인 효과가 진짜 커요. 저는 이거 본보는 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데, 일단은 뽑아서 여기 있는 본보원들끼리 서로서로 좀 적어주세요, 그냥. 솔직히 아무도 몰라. 그 사람들이 봐봤자 누가 누군지 진짜 몰라요, 그냥. 어느 정도 한 5장에서 10장 정도 사이를 만들어 놓고 철을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서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일단 본보님들끼리 서로서로 적어주고 고객님들한테 이제 도와줬으니 저도 인사평가에 들어갑니다, 이제. 한 달에 2번 들어가요. 보름. 15일 마지막 주, 마지막 날.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는 입장으로서 저도 이제 본부장님, 대표님께 이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점장님 위에 거치고 마지막으로 최종 승인이 들어간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의 일과에 따라서 나도 이제 각자마다 이제 회사에 직급이 있잖아요. 그 직급 체계를 그냥 언급을 해요. 저도 도움이 달라. 그럼 밑에 없는데 어떻게 적죠? 그냥 가까우신 분들, 가족부터 해가지고 동생이든 친동생이든 아니면 남자친구도 그냥 적어주세요. 그리고 말씀드려요. 먼저 절대 연락 안 합니다,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전화로 해주세요. 그리고 3일 뒤에 연락드리겠습니다. 3일 뒤는 이 적은 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계약한 이거 적어주신 분한테, 나한테 계약자한테 3일 뒤에 연락을 드리는데 만날 수 있는 상황이면 만나서 얘기를 하세요. 다시 이거 어차피 소개 파일도 우리는 가방에 들고 다니니까. 들고 다니면서 만났을 때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때 적어주신 거 이제 며칠 뒤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얘기 한번 해보셨어요? 물어보면 못했다고 한 사람들도 많아요. 대부분이. 그럼 언제 해주실 거예요? 똑같이 물어봐. 다시 처음으로. 이제 친하게 그 와중에 이제 일반적인 얘기하면서 친근감을 가져야 돼요. 그냥 계약하자마자 다음날에 왜 안 해줬어요?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계약이 끝나고 나서는 일상적인 얘기하면서 공감대를 무조건 형성하고 3일 뒤에 만날 수가 없으면은 만날 수가 없으면은 당연히 이제 연락을 카톡으로 드리면서 카톡도 하지 마세요. 전화로 하세요, 차라리. 웃으면서. 근데 제일 베스트는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적어 놓고 증권 주면서 저는 그때 소개 양식처를 써요. 그리고 또 만나요, 한 번 더. 3일 뒤에. 그때 이거 보여주면서 연락해 주셨어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도 이제 양식지를 적어 놓은 거 있으면은 한 번에 뒤에 있는 적어 놓은 거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씩 넘겨요, 그냥. 어디 있지? 하면서 그냥.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내가 넘기는 거에 같이 쳐다봐요,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는 더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이거 몇 분 적어주셨는데 얘기해 보셨어요? 못했대. 그러면은, 내일까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저랑 얘기하고 헤어지고, 다음날에 연락 옵니다.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적어놓는데, 지금 부담스러워서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다음 달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 그냥 그렇게 넘어가세요. 그리고 다음 달 초에 되면은 리스트에 적어 놓으세요. 일단 난 소개받으러 갈 거야, 확실히. 그리고 또 가서 또 얘기하세요, 그냥. 그러다 보면은 한두 명씩은, 한 명 정도는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개 양식지 무조건 같이 한번 써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일단 본모님들끼리 서로 적어주세요. 아무나. 고객님들 봤을 때, 와, 이분은 5명 해줬네, 이분은 3명 해줬네. 진짜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못 받은 사람도 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소개 양식지 활용은 무조건 다들
뽑아가지고 지금부터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의 중요성. 소개는 말 그대로 고객님들한테 꾸준한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꾸준함.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나? 데일리 보내시잖아요. 데일리 보내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얘기를 하세요. 장난스럽게도. 진지하게도 얘기해보고 친한 사람들한테는 장난스럽게 얘기도 하고 고객님들한테도 이제 더 친한 분들이 있으면은 장난식으로 똑같이 얘기하고 아니면은 진심으로도 얘기하고 어차피 우린 진심으로 소개 받아야지 우리가 롱런할 수 있잖아요. 다 같이. 이 일을 하려면 소개가 제일 필요해요. 소개 많이 받아봐요. 솔직히 DB 안 써도 이득이잖아요. 소개만 받으면. 내 돈도 안 나가고 나는 이득을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개는 무조건 만나는 사람마다 하세요. 이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이 사람 너무 표정이 안 좋네? 그럼 이 사람한테 당분간 얘기하지 마. 한 달 뒤에 만났네? 그땐 또 얘기하세요. 텀을 너무 짧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이제 어느 순간 포기해요.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알겠어요. 진짜 한번 전화해볼게요. 진짜 해주셔야 돼요. 안 된대. 그럼 다른 사람 해주세요. 거의 집착이에요, 집착. 집착처럼 이제 소개는 매일매일, 진짜 누구든 만났을 때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본부님도 계약방에 올라온 거 보면은 토스 DB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기계약자분들도 계실 텐데 가끔씩 이제 소개 요청으로 문의 주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당연히 좋죠. 근데 그게 꾸준히 되면 정말 좋잖아요. 한 달에 한두 명이라도 받으면 정말 좋잖아요. 일단 나한테 소득은 생기니까. 이제 그렇게 기다렸던 분들한테 요청을 해놓고 문의 주셔가지고 요청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계약이 들어갔어. 그것도 좋아. 근데 요청만 해놓고 그 사람한테 신경을 안 쓰면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 뭐 진짜 해줄 것 같다. 커피 쿠폰이라 하나 던지세요. 그냥 주세요. 나의 더운 이거 하나 드세요. 그리고 어디 가다 보면 이 사람 나한테 소개해 주려고 하니까 한 번씩 만나서 커피 사주고. 근데 사람은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데일리 보내면서 제가 고객 관리할 때 지금 저한테 여기 와서 기계학자들 있잖아요. 고객들 계약 들어가신 분들한테 저는 차에서도 운전하면서 그냥 전화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만약에 40대 50대 어머니 뻘이다. 그럼 전화해가지고 그냥 반갑게 인사하면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얘기하다가 네 안녕하세요 얘기 나오면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딸은 말씀 안 피우고 그냥 이미 AP 때 들은 게 있으니까 기억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조만간 거기 들릴 텐데 커피 한잔 해요 하면은 언제든지 오세요 하지. 전화 통화 하자마자 오지 마세요 저 바빠요 이러시는 분들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각자마다 데일리 보내면서도 중간중간 나랑 친한 분들한테는 잘 지내고 계세요? 오늘 비 많이 온대요. 장마철 조심하세요. 문자로도 보내요. 카톡으로 같이 데일리 보내면서. 그럼 답장 무조건 와요. 읽고 무시하시는 분들은 없어. 데일리만 보고 읽고 무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을 써놓으면 답장은 와요. 그럼 그런 사람도 한 번씩 만나보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전화통화도 편하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부장 만들기. 제가 본부장님 그때 교육을 듣고 나서 저는 해봤어요. 처음부터 그냥. 저는 제 핸드폰에 따로 돼 있어요. 이렇게. 2명 정도 해주면은 과장이라고 적어놔요. 3명은 차장. 4명 이상은 지부장. 진짜 핸드폰에 그렇게 저장돼 있어요. 저는. 그러면은 이 소개해준 분들 2명 정도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조그맣게 상품권, 신세계 상품권 같은 거 한 3만원, 5만원 이거 선물해가지고 드려요. 그냥. 대신 무조건 만나야 돼요. 만나서. 이거 왜 줘? 물어보면은 2명 정도 소개시켜줘가지고 회사에서 인센티브 보너스가 나왔어요. 저는 근데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드릴게요. 저한테 해줬으니까. 3명 하면은 10만원 정도. 왜냐면 3명 정도 소개했으면은 저한테 계약 들어온 게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정도는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4명 정도부터는 당연히 말씀대로 지부장. 2명 소개하신 분들한테는 1명만 더 소개시키면 차장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무슨 차장 해봤자 뭐해. 저한테 좋아요. 고객들한테.
아이고, 만약에 얘기하면 박 차장님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그런 회사를 다니지만은 그런 직급이 없기 때문에 불러주면은 너무 좋아해. 옆에서도 스피커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지부장 되신 분들은 아이고, 고 지부장님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좋아해요, 다. 나 지부장 됐어? 알겠어. 그러면 이분들은 당연히 더 챙겨주긴 하죠. 그래서 2명 해주신 분들한테 1명만 더, 1명만. 빨리 1명만 찾아. 그 5만원 준 게 아니라 10만원 또 나와. 너 줄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1명? 1명만 생각해, 이제 그 사람들은. 2명 해줬으니까 1명만 더 찾아줘야지. 그 1명 해줬으면은 또 이제 저는 또 닥달하죠. 이제 해줬으니까 나한테. 이 4명의 지부장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키맨이에요. 1명 한 명씩 1명만 더 해주면 지부장 돼. 차장들한테 1명만 더 하면 지부장 돼. 지부장에서는 계속 해봐.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소개해준 만큼 나는 그 지부장들한테 어디까지 해줄지 모르겠어, 나도. 해줘봐. 그러다 보니까는 한 고객들도 이렇게 해준 분들은 나도 1명 더 해줘가지고 도움도 줄 겸 내가 전화했을 때 듣는 입장은 차장이에요. 3명이면. 그럼 웃으면서 좋아해요, 자기들도. 만났을 때도 차장님 하고 불러요, 그냥. 아, 그만해. 옆에 사람도 있으니까 하지 마. 근데 같이 계신 분들도 있으면은 무슨 차장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이 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소개 3명 정도 해가지고 차장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1명 더 하면 이렇게 저는 직급도 옆에 있는 분들 다 설명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당연히 없죠. 나 혼자 만든 거니까.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점검 받다 보면은 나한테 일단 계약이 됐네? 그럼 그분들도 누구 가족 소개시켜줄게요. 그럼 나도 이거 돼요? 이래요. 가족 1명 소개시켜주면은 저도 그러면은 과장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 동생 2명 해주면요. 차장이죠. 엄마 아빠까지 하면요. 바로 지부장이죠. 그러다 보면은 고객님도 오케이. 가족 1명만 받아도 솔직히 가족 한 가족만 받아도 지부장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똑같이 대우를 해줘요. 소개받기 쉬운 거는 옛날에 저도 그렇고 이제 사연팀장도 그렇고 우중팀장도 같이 일했을 때 지점장님은 누구 1명 잡아가지고 소개를 받을 때 4명 해줘. 그럼 너네 놀러 가는 거 내가 펜션비 잡아줄게. 많아요. 다양해. 친한 친구들 몇 명만 해줘봐. 그럼 친구들끼리 놀러 가. 나 펜션비 하루 내줄게. 가까운 쪽으로. 아니면 좋은 술 하나 사줄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느 정도 비싼 건데. 좀 적당한 거 얘기하면은 진짜? 그거에 눈 돌아서 해요. 정말로. 여자분들한테도 그렇고 뭐 선물해줄 건 많아요. 나이대마다. 선물해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이제 이 교육 끝나고 개인적으로 오시면은 아기 가지신 분들 10대, 20대 이 선물을 저는 따로 해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으면서 고객들한테 좋은 거 그런 거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진짜 유용합니다. 내 돈은 적게 쓰면서 고객들한테 너무 좋아해. 예를 들면은 30대 분들 이제 중후반 됐을 때 애기 있고 결혼하신 분들 있으면은 내 돈 주고 사긴 아까운데 누구한테 받으면 좋아. 뭐가 있을까요? 네? 30대예요. 가정이야. 가정주부야. 저는 고객들한테 일회용품, 비닐장갑, 비닐팩 이런 세트들 그냥 내가 사가지고 포장해서 드려요. 근데 내 돈 좀 이거 다 떨어졌네. 또 사러 가야 되는데 귀찮네. 이거는 쓸 때마다 없어지네. 비닐팩, 종이장갑, 고무장갑 이런 주방에서 쓰는 용품들, 일회용품들 있죠. 그거 사줘서 그냥 내 정성이에요, 그냥. 그러다 보면은 고객님들도 좋아해.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진짜. 왜냐, 버리진 않잖아요. 집에 있으면 무조건 쓰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AP 때 다 느끼기 때문에 좀 그런 거 AP 했을 때 느낀 거를 좀 적어놨거나 기억을 해줬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 맞춰서 나중에 선물할 때도 편해요. 좀 알게 돼. 선물은 만약에 선물도 해줬을 때 누군가는
아, 이 정도 계약했으니까는 뭐 사줘야 되지, 뭐 사줘야 되지. 이 고민할 게 별로 없어져요. AP 때 많이 알게 되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커피 사주면 좋아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신경 쓰면서 기억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 소개철. 본부장님 소개철 있는데 저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소개철은 앞에 페이지는 하나 어느 정도 해놓고, 내 자기소개서 하나씩 있죠. 같이 해놓고, 나머지 이 소개 파일철로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앞에 한 10개에서 15개 넘게 각자 적어주신 다음에 껴놓으세요. 그 뒤에서부터는 소개받은 사람들 계속 만날 때마다 제가 이제 계약하고 나서 증권 전달이나 할 때, 소개받으러 갈 때 무조건 받으세요. 그러면 앞에 시각 효과가 정말 큽니다. 무조건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해가지고 소개받으면 더 좋아요. 근데 고객들은 말로 하면은 알겠어 하고 이 미팅 끝나는 순간 까먹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글로 적었네? 적었으면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양식 처리. 다 만드실 거죠? 네. 만드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정말. 제 소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전문가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제가 지금 키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도 소개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과감하게 그 부분은 키맨으로서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하신다면 키맨은 어느 정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앞서 그 언급해 주신 네 분의 키맨들 네. 성향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자세하게. 성향? 네. 일단 이 앞에 첫 번째 이 키맨은 저도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근데 결혼식 때 성인 돼가지고 오랜만에 결혼식 때만 만났었어요. 원래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이 일 하는 거 알기 때문에 요청을 한번 했어. 근데 안 좋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해드렸죠. 해드리고 나서 가족으로 같이 번진 거고 성향은 일단은 좀 자기가 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분? 좀 활발하신 분? 이 넷다 성격이 활발해요, 다. 그러니까는 내향적이 아니야. 나 만났을 때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격. 집에만 박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부르면은 나와서 밥이라도 한 끼 먹거나 술 한 잔 걸칠 수 있거나. 근데 키맨 만들 사람은 무조건 만났을 때 소개해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무조건. 그냥 아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영근 대표님 말한 것처럼 일단 만나서 밥 한 끼 사주면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하세요, 그냥 그날은.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나도 이제 얘기해야지. 살짝 던지세요. 근데 활발하신 성격인데 안 되네? 그러면 그냥 잠깐 배제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음 활발한 사람이 누구지 하고 찾으러 가세요. 근데 활발하지 않아도 돼. 대신 나를 만나는 거 거부감이 없어야 돼, 일단. 날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계약만 해놓고 만났을 때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만날게요. 이런 분들은 잠깐 빼놓으세요. 전화했을 때 어디 계세요? 잠깐 갈게요. 시간 괜찮으세요? 오세요. 차 한잔 마시러 올게요. 이런 분들 다 만나러 가보세요. 다 만나기는 힘들어요, 한 달에. 나를 잡고 일주일에 한 명은 만나봐야겠다. 그런 분들한테 만나서 한번 투자해보세요. 시간을 한번 투자해보세요. 무조건 이득은 나옵니다. 소개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한테 배울 것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어른들 만났을 때는. 그다음에 그 사람 얘기만 들어줘도 고마워하기 때문에 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음번에 전화했을 때 반갑게 맞이해줘요, 그냥. 그러다 보면 내가 더 얘기하기 더 편해져요. 소개 얘기를 꺼냈을 때. 왜냐, 하루는 내가 다 투자해가지고 얘기 다 들어줬어. 그럼 그 다음번에 내 얘기 할 수 있지. 그러면 다 들어줘요. 그래서 성향으로는 너무 내향적인 거 말고 나를 만날 때 꺼리지 않는 사람 만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나한테 계약 많이 들어간 사람.
먼저 만나세요. 근데 계약이 금액적인 부분으로 만약에 적은 분이 들어갔다. 근데 성격이 좋네? 그래도 만나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 근데 안 해주네? 그럼 그 사람 배제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나러 가세요. 밝은 사람 찾아서. 근데 소개를 말 그대로 성향도 중요한데 꾸준히 하다 보면은 생각 안 하더라도 갑자기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누구한테 연락이 와. 제 주변에 누가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나가지고 연락 드렸어요. 소개시켜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일하고 있다가 연락 오면 기분 좋잖아요, 다들. 그럼 그분들한테도 우선적으로 해주면서 생각 안 하고 있던 분이 나한테 소개를 왔네? 그분이 누군가 연락이 왔네? 바로 그 사람 만나러 가세요, 그럼. 소개해준 분을. 그럼 만나서 조그만 거 뭐 커피를 사가든지 아니면 해가지고는 소개 잘 받았어요. 제가 잘 해드릴게요. 그 사람한테 조금 더 이거 소개해줬는데 자기한테 이 정도 해주면은 고마워하기 때문에 누군가 또 있으면 나를 생각해요, 이제. 어떻게 답변 되셨을까요, 영근 대표님? 다른 거 궁금하신 분 계실까요? 저도 최근에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이 고객님이 아니라 다른 고객님의 사례를 이 고객님이 느낀 경우가 있었는데, 진짜 흔한 실제 대화대로 네. 제가 통화 내용이 들렸거든요. 너만 믿고 가입했다가 내가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얘기 통화음을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서는 소개해달라고 싶고 이런 경우가 저는 좀 많이 있었거든요. 보험 내용 문제 자체가 없고 보험을 아까워하는 고객들인데 너만 믿고 가입할 수 있겠냐 이런 형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고객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한번 겪다 보니까 소개 자체를 언급을 하셨을 때 그런 게 먼저부터 저는 일단 다가오더라고요. 좀 표정이 읽히는 게 이런 경우도 혹시 있었는지 만약에 있었으면 있죠. 해보셨는지. 네. 있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마음에 담진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너만 믿고 가입했는데 나중에 또 문제 있어서 안 받거나 뭐 하면은 그럼 다음 달은 누군가 만났을 때 또 가입을 해야 되네? 어떻게 믿어? 확실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저는 그냥 그때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이분은 나한테 가입을 했네? 근데 소개시켜주려는데 이분이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믿고 또 다시 가입을 하냐? 그럼 내 앞에서 얘기했을 때는 대놓고 얘기를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아니면 그냥 버리세요. 굳이 거기에 신경 막 담아놓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세게 나가다 보면은 그 사람도 한 번 더 믿어볼까라는 생각이 조금씩은 있으실 거예요. 없으면 많은 거고 있으면 다시 연락 오면 땡큐인 거고 그땐 그럼 당연히 만났을 때 더 진정성으로 진짜 다해줘가지고 다시 해드리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막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계약할 때는 가족 계약이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가족이야 뭐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쉽게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가족 얘기했을 때 하나하나 또 이렇게 바꿔야 돼 또 바꿔야 돼 하면서 가족은 돼서 더 이상 안 해 이런 분들이 많아요. 더 가족들이 더 계약하기 힘들고 내 친한 친구들한테 소개 요청했다가 만날 때마다 그 소리냐 그럼 내 친한 친구 믿었는데 실망할 수도 있어. 나는 얘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얘는 나한테 이렇게 나오네.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저도 그렇고 다 겪어보다 보니까 이걸로 상처받으면 안 될 것 같아. 더 상처받을 일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안 해주니까 얘네한테 이제 이 얘기를 못 꺼내겠다. 이게 아니에요.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만날 때마다 똑같이 얘기해. 다시 또 얘기해. 해줘. 이제 그땐 장난식으로. 언제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세요. 그냥. 그러면은 확실히 효과 있으실 겁니다.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키맨을 소개시켜준 분을 만날 때 소개시켜준 분하고 키맨하고 소비자하고 같이 만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올라가나요? 그거는 거의 따로 같이 만나는 확률이 거의 100%죠. 내가 얘기하기도 전에 옆에서 혼자서 둘이서 얘기하고 있어요.
소개받아서 키맨이랑 그 키맨이 소개시켜줄 분들 같이 나오고 그럼 셋이잖아요. 2대1이에요, 그냥. 2대1인데 내가 얘기도 하기 전에 나한테 가입했던 분이 다 얘기해, 알아서.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무조건 해, 무조건 해. 난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무조건 해 하고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 듣고 잠깐 얘기하면 네 하고 그냥 바로 해요, 그냥. 셋이 만나면 제일 베스트예요. 근데 둘이 만났어도 소개자를 만나서 얘기하면은 이 소개해준 분들 있죠. 이분 칭찬을 많이 하세요, 일단. 그리고 나서 소개자 칭찬을 많이 하세요. 칭찬 많이 해주고 일상적인 얘기만 많이 해주면은 시간 가는지 몰라요, 솔직히 얘기하다 보면. 그러다가 아, 맞다, 우리가 만나는 이유가 이게 아니었죠.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쉽게 돼요, 그냥.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만났을 때 AP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친근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어차피. 되든 안 되든, 안 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연락 옵니다. 내가 하냐 안 하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이해되시나요?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소개에 대해서. 없으면 여기까지 없으면 강의 마치겠습니다. 호연 전문가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생해준 황호연 전문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호연 전문가님이 소개에 대해서 이번 소개 영업 강의를 해주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소개의 중요성을 좀 아셨나요? 머리 굉장히 깔끔하게 하셨네요. 빨랐습니다. 네. 제가 소개 영업에 대해서는 이미 유튜브로 한번 촬영을 해서 그 리치팀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어요. 그 채널을 여러분들 꼭 영상을 꼭 시청을 해주시고요. 오늘 너무 좋은 강의를 해준 우리 호연 전문가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강의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받을 때 주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 특징 말씀을 드릴게요. 땡큐. 저는 이제 12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소개 고객이 제일 많아요. 고객분이 지금 한 1020명 정도 있고요. 그 중에 한 800명이 소개 고객이에요. 예. 그러니까 소개로만 거의 영업을 했다. 소개 플러스 DB로만. 지인 고객은 딱 30명도 안 됩니다. 30명한테 소개받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는 영업을 할 수 있었어요. 소개 영업은 그냥 모든 영업을 통틀어서 영업의 바이블이에요. 근데 제가 사업적으로 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왜 도대체 소개 영업을 해야 되는가, 사람을 만나서 소개 요청을 왜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적의식이 딱 있으셔야 돼요. 저는 늘 말씀드리는 거, 계약 못 받는 거는 오케이. 근데 소개 요청을 안 한다? 이거는 우리는 이 일을 할 자격에 대해서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일이요. 고객 관리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지속적 마이너스 비즈니스가 나는 일이다. 라고 저는 딱 설명드려요. 지속적 마이너스가 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현기가 저한테 가입을 했어요. 20년 납자리를. 근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수수료를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 정도 받아요. 맞죠? 근데 이 친구는 나랑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20년 그 이후까지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마다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저 지금 보험료 얼마네요? 보험 정리해주세요. 저 다쳤으니까 보험금 청구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거를 나한테 50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이미 이 친구의 계약으로서 받는 수수료가 끝났어요. 근데 나는 시간이 금인 일을 하면서 이미 이 친구의 계약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수료는 지급기간이 끝났는데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이 친구가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친구한테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추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난 계속 이 사람한테 시간을 써야 되죠. 그러면 지속적인 마이너스 비즈니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지.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1000명 아무도 나한테 소개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한테 추가 계약을 해주지 않는데 나는 그 100명, 200명 맨날 보험금 청구해주고 있고 물어보는 거 대답해주고 있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내 교통비 들어서 찾아가서 뭐 설명해줘야 되고 그럼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남는 게 뭐예요? 이러니까 기고객분들한테 지속적으로 플러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추가 계약을 하시거나 소개 요청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플러스 비즈니스가 돼야만 나도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 분들이 나한테 가장 원하는 건 내가 중간에 일을 그만두지 않는 거잖아요. 계속 이 일을 오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자체가 변환이 돼야 돼요. 소개를 할까 말까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이 일로 플러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내 돈 깎아먹으면서 마이너스 비즈니스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플러스 소득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소개라는 거는 의무다. 이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소개 요청하고 누구한테는 안 하고 이걸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소개는. 그냥 필수적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다 하는 거예요. 소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이 일을 오래 잘하려면. 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소개에 대해서 항상 이 말씀을 드리죠. 예를 들어 나랑 굉장히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막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현기가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사람인데 현기 친구 종아한테 현기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이게 컨설턴트 분들이 다 비슷한 줄 알았는데 민준이 형은 진짜 다르다. 이분은 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부터 장점, 단점 다 나눠가지고 정말 정직하게 설명해주고 너무 믿음이 가고 난 이런 상담하는 사람 정말 처음 봤다. 사람이 너무 괜찮고 막 등등등등. 이렇게 현기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한테 현기가 저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DB로 살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얼마 주고 이 DB를 사겠냐 이거예요. 그냥 모르는 관계도 아니야 심지어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람을 내가 소개받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DB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주고 살 것 같아요? 10만 원 주고 산다, 손. 10만 원이면 내가 그런 DB 산다. 20만 원이면 내가 산다. 20만 원 정도 돼도 그런 DB 여러분들은 사실 거예요. 그러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사람이랑 내가 2시간을 상담을 했어요. 그래, 계약은 안 했다 쳐. 근데 소개 한 명 받았어요. 20만 원짜리 DB를 난 얻은 거예요. 그럼 내 시급이 얼마예요? 10만 원. 여러분들 주변에 시급이 10만 원인 일을 지금 빨리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는 일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최저시급이 10,000원도 안 돼요. 소개 한 명 받으면 시급 10만 원짜리 일을 나는 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은 못해도 소개 한 명이라도 받으면 나는 오늘 그 미팅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또 다르게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돈을 벌고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된 거니까. 우리가 일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경험이 쌓여서 더 잘하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필수적인 게 이제 또 소개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 마이너스 비즈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플러스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DB 활용을 하기 위해서 소개 영업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소개 영업을 해야 되는 이제 정의를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소개 영업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세일즈는 우연이다, 과학이다? 과학이다. 소개 받고 못 받고는 우연이다, 과학이다? 과학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 키맨을요, 물론,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키맨이라고 하죠. 키맨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800명 정도 소개받았잖아요. 800명을 50명도 안 되는 사람한테 소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키맨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중요해요. 근데 키맨은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업가 마인드를 가져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매니저만 세일즈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FA 분들도요, 세일즈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난 세일즈 하는 사람이고 단순히 상품 판매에서 그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프레임에 갇혀 있으니까 거기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세일즈 하는 사람인데 이 세일즈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의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사업을 여러분들이 잘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지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지 그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마인드 전환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고객이 예를 들어 100명이에요. 100명. 100명이면요. 1년만 열심히 영업하면 100명을 만들 수 있어요. 1년만 열심히 영업하면 100명 만들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20명 만난다라고 했을 때 10명씩만 계약을 해도 절반만 계약을 해도 아니 한 8명 정도씩만 계약을 해도 1년이면 100명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00명한테 내가 정말 고객 관리 잘했어요. 데일리도 보내주고 데일리는 최소한의 고객 관리고 분기마다 선물도 보내주고 뭐 생일도 챙겨주고 1362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100명의 고객한테 나한테는 정말 절실하게 소개가 필요해 라는 걸 인식을 시켜놨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세일즈로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이랑 노동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노동은 나 혼자 일하는 게 노동이에요. 나 혼자 일하는 거. 사업은요, 사람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게 사업이에요. 딱 그 차이밖에 없어요. 내가 소개를 받고 싶고 나랑 만난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계속 소개해 준다라는 건요.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명의 고객이 있는데 그중에 50명이라도 김민준이라는 사람한테 전영기라는 사람한테 소개를 해주면 나도 얻는 게 있고 이 사람도 좋아. 이 사람도 내 계약을 오래 관리해 줄 수 있어. 라는 인식을 남겨주면요. 소개가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로 사업을 하시면 되는 줄 알아요? 그때부터는 소개받기 위해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정성껏 소개 이벤트를 해도 돼요. 이번 달에 소개 이벤트 진행한다. 소개 한 명 시켜준 사람은 백화점 상품권 3만 원, 2명 소개시켜준 사람은 뭐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요. 예. 그러면은 10명 중에 한 3, 4명 정도가 저한테 소개를 해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소개해준 것만 만나도 우리는 3, 4명의 확정 약속이 있죠. 그 중에서 2명만 15만 원짜리 계약하면 300을 벌어요. 항상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5명이 소개 안 해줬죠. 그 사람들한테 다음 달에 또 소개 이벤트를 또 해요. 또 5명이 소개해줬어요. 그리고 또 90명 남죠. 또 해요. 그렇게 분기별로 계속 전환시켜요. 제가 영업 3년 차부터 했던 방식이에요, 이게. 그 뒤부터 저는 소개를 받기 위해서 돌아다닌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앉아서 많이 받았어요. 이번 달도 마찬가지. 지금 10건 정도를 했어요. 앉아서 월 초에 월 말에 소개 멘트 만들어서 쫙 보낸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해주고 소개를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1년 동안 고객 100명을 만들어 놓고 그 100명이 나의 어느 정도의 충성 고객이다. 나한테 소개를 해줘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다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소개를 받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막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그냥 상품 판매한 그게 아니라 세일즈만 해도 내가 어떻게 구조를 짜냐에 따라서 엄청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클라이언트 분들과 내가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키맨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키맨. 예를 들어서 아까 호연이가 4명을 얘기했잖아요. 제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서도 엄청난 키맨이 있었어요. 그 키맨 한 명 덕분에 한 2억을 벌었습니다. 네. 그 키맨 한 명 때문에. 네. 근데 누구한테 키맨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인간관계가 넓고 얕을 수 있어서 또 그게 반대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좁고 깊은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된 소개를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아까 타켓 소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기본인데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도 왜 해야 되냐면요. 요즘에는 누구 소개해 줄 때 제 고객들은 저 소개해 줄 때 어떻게 해주냐면 제 인스타그램을 다 보여준대요.
이런 사람이고 되게 오래 일했고 등등등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근데 인스타그램도 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사실. 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도 여러분들의 엄청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연결이 된다, 우리 비즈니스는. 자, 그리고 이 키맨 형성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소개를 해준 사람이 더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소개를 안 해준 사람, 저 12년 일하면서 저한테 소개 한 명 안 해준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소개 안 해준 사람은 끝까지 안 해줘요, 보통. 근데 소개를 해준 사람이 계속 소개를 해줘요. 이건 정말 완전 과학이에요. 그래서 소개 요청은 다 하되 소개를 한 명이라도 해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제가 말하는 이 고객 관리의 집중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선물을 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한테 내가 되게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의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되게 좋은 방법이 뭐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빚진 마음이 들게 해야 돼요. 빚진 마음. 그게 전 세계 최고의 세일즈 기술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빚진 마음이 들게 하는 거. 그래서 소개 요청 화법도 그냥 간단하게 저 이렇게 하니까 소개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개 요청도 과학이라니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스킬이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유튜브 영상 틀어드릴 건데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형기님 저 만나서 제가 해드린 도움 드린 걸 먼저 얘기하세요. 보험료 원래 15만 원 내시는 거 12만 원으로 낮춰드렸고요. 보장보험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 요렇게 늘려드렸고 은행 적금만 하던 거 훨씬 더 높은 환급률 상품으로 해서 얼마 구체적으로 이득 보게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오늘 2시간 동안 정말 정성껏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도움을 드렸는데 오늘 제 상담을 평가해 주신다면 별 5개 만점 면전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몇 점 주실 수 있으세요? 면전에서 물어봐요.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봐. 5개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별 5개를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도움을 우리 형기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요, 도움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드린 거예요? 제가 드린 거잖아요. 제가 어떤 도움을 드렸나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보험료를 낮춰드렸죠. 3만 원 낮춰드렸으니까 20년이면 720만 원 낮춰드렸고 원래는 은행 적금했을 때 10만 원 이자 생기는 거 제가 100만 원 이자. 그러면 거의 1000만 원 정도에 제가 도움 드린 거잖아요. 이러면서 이 1000만 원 제가 도움 드렸는데 또 어떠셨는지, 오늘 상담 별 5개 주신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고객이 자기 입에서 나오게끔 해야 돼요. 자기 입에서. 스스로 내가 얘기해주고 그거 나한테 따라해봐. 그거 따라해봐. 이걸 해줘야 돼요. 그럼 따라한단 말이에요. 이미 난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도움을 드렸는데 제 도움이 오늘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하신 내용이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소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오늘 이만큼 도움을 줬으니까 너도 날 도와줘야 돼. 그러면 제가 오늘 도움 드렸으니까 저도 오늘 도움 하나만 좀 받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컨설팅 해드렸으니까 뭐 돈을 달라, 뭐 상품권을 달라 이런 게 아니겠죠. 우리 형기님은 이제 제가 관리자가 됐어요. 저한테 바라시는 게 있으세요? 제가 어떤 관리자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어떤 관리자였으면 좋겠어요? 대답을 못하잖아. 그럼 내가 얘기를 해줘. 제가 일을 하다가 1년 뒤에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10년, 20년, 30년 우리 형기님이랑 같이 제가 드린 약속을 지키면서 꾸준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꾸준하게요. 그러려면 저는 목숨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제 실제 목숨이 있고요. 2번째는 직업적인 목숨이 있습니다. 그 직업적인 목숨을 제가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같이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한 배를 탔잖아요. 이런 동질감을 주세요. 동질감. 우리는 한 배를 탔잖아요. 이 배가 순항하기 위해서 우리 형 클라이언트 오늘 저를 믿고 준비를 해주셨는데 목적지에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존재해야 되잖아요. 직업적인 목숨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데 이 직업적인 라이프를 제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소중한 분들을 소개해 주셔서 제가 그분들의 컨설팅을 도와드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소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단계가 있어요. 오늘 내가 너 도와줬어, 안 도와줬어? 도와줬지. 내 도움 필요해? 필요하지.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해야 돼.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이거 원해? 그럼 난 그걸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해. 근데 이거 돈 안 들고 좋은 일 하는 거야. 이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소개를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키맨을 만들고요. 이렇게 한 명 소개해줬다?
처음에 좀 크게 투자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 저는 7대3 법칙을 썼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고객을 통해서 내가 100만 원 벌면 30만 원은 무조건 다시 고객한테 줬어요. 그 고객이 아닐지라도 다른 고객한테라도.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9대1의 원칙을 쓰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100만 원을 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10%는 다시 고객한테 쓰는 거예요. 그게 사업의 기본이에요. 내가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알아. 내가 너 도와준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다시 페이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9대1 법칙을 쓰셔야 돼요.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다시 페이백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의미 있게 해주세요. 의미 있게. 의미 부여를 해주세요. 의미 부여. 한 명을 소개해 줬을 때 오히려 임팩트를 크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 키맨이 될지 안 될지를 판가름할 수 있어요. 임팩트를 크게 줬을 때 키맨이 될 수 있는 성향은요, 그 사람도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늘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 직장인분들이 대략 200 정도 벌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제 기고객 통화했는데 부사관이에요. 11년 차 부사관인데 월급이 205만 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자기 동료를 소개시켜 줬는데 그것도 신뢰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15만 원 상품권을 줬어요. 본인 월급의 15%를 줬어. 눈 돌아가요. 계속 소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에 당근을 세게 줘라. 그게 또 포인트예요. 키맨은 내가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키맨이 발생하지 않아요. 키맨 만드는 것도 과학이다.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자, 그렇게 소개를 해주기 시작한 사람이 계속 소개를 해준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호연이가 얘기한 지부장 제도. 지부장 제도도 여러분들이 다 활용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 사업인 거죠. 나는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가망 고객을 내 앞에 데려다 놓을 6명을 데리고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6명이 1년에 2명씩만 소개를 해주면 12명이죠. 그리고 소개로 만난 사람은 또 소개받기가 더 쉬워요. 그냥 이렇게 물어봐요. 형제님, 우리 어떻게 만났죠? 소개로 만났잖아요. 소개로 만나서 우리가 좋은 인연이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또 소개 요청, 또 소개 요청.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일은요, 그냥 다 내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우리 일은 어마어마한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세일즈 하면서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사업가 마인드 갖추셔야 되고, 아까 너무 호연이가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소개는요,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진짜 소개 못 받으면 막 눈물이라도 날 정도로 막 집착하듯이 해야 돼요. 집착하듯이. 그 간절함이 보여야 돼요. 정말 너 나한테 소개 안 해주면 나는 정말 내 인생 큰일 나. 근데 정말 맞거든요.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DB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개의 중요성을 많이 모르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여러분들. DB 영업하면서 소개까지 프로스펙팅 제대로 잘할 수 있으면 진짜 고민 없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해야 돼요. 계약 못 받는 건 알겠다. 근데 소개 요청은 정말 소개를 안 해줬을 때 막 눈시울이 붉어져야 돼요. 나 그만큼 간절해. 난 소개가 너무 간절해. 이건 내 목숨이야, 목숨. 그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소개 요청하면 고객이 그걸 알아요.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지속 반복해라. 소개 요청은. 한 번 했는데 소개 안 해주네? 당연히 안 해주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 때. 그러니까 계속 신뢰를 주면서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세일즈를요, 타겟 잡아가지고 헌터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걸 롱런을 못해요. 세일즈는 무조건 농부처럼 하는 거예요. 1362 기고객 관리, 그거 진짜 신경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사업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업이든지 진짜 사업 잘하는 사람은 뭘 신경 쓴다? 단골 손님을 신경 쓴다. 단골 손님 100명이에요. 그 가게가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임팩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나랑 계약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별 볼 일 없겠지? 그 마인드 자체가 완전 틀린 거예요. 무조건 농사 짓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게 100명의 고객을 채우면 영업의 신세계가 열린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잦은 만남도 되게 중요해요. 소개해준 사람은 진짜 내 키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미가 없는 미팅이라고 할지라도 미팅을 해야 돼요. 왜냐면 미팅을 막상 해보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생기니까. 예. 예상하고 가지 말아라. 그거 되게 건방진 겁니다. 세일즈라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돼야, 시나리오는 세울 수 있지만 예상을 하는 건 되게 건방진 행동이에요. 예상을 하고 나는 목적이 있는 사람만 만난다? 세일즈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무조건 농사 짓듯이 하는 거예요. 왜? 어떤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정말 모든 순간 모든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세일즈맨의 정말 좋은 세일즈맨의 기본 철학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좋습니다. 고객 관리에서 되게 선물을 줬을 때 좋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호연이가 얘기한 뭐 생필품이라든가 그런 것도 좋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을 선물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뭐가 있을까요? 건강검진권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고객관리용 건강검진권을 이용을 하죠. 제가 많이 썼던 건데 일반적인 분들은요. 호캉스라든가 이런 거 쉽게 가기가 어려워요. 사실. 네.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요. 누구나 꿈은 꿔. 왜냐면 멋져 보이니까. 그런 것들. 근데 신라 호텔급 이런 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진짜 키맨한테는 줄 수도 있어. 근데 3성급, 4성급, 4성급 정도. 예. 라마다 호텔이라든가 이런데. 그런데 한번 보내주면은 기가 막혀요. 그리고 돈 쓸 때는 여러분들 티를 내세요. 고객한테 돈 쓸 때는 티를 내세요. 어떻게? 호텔 예약을 제가 해주잖아요. 그럼 아침에 같이 가는 거예요. 아침에 그 호텔에 딱 있어요. 예를 들어 체크인 할 때. 전 진짜 별걸 다, 저는 고객 관리 안 해본 게 없어요. 저는 어떤 강의를 들어도 다 내가 해본 거야. 심지어 고객 생일날 3분 그 미역국 있죠. 그거 끓여가지고 보온병 가져가서 고객 회사에서 주고. 그러니까 별의 별짓을 다 해봤어. 진짜로. 안 해본 게 전 진짜 없어요. 호텔 숙박권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호캉스 물품이라고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맥주랑 이런 거? 그거 아침에 그냥 선물 세트로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키맨은 내가 만드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 왜 안 해요?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안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내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인데 이게 그거에 감동을 한 충성 고객 한 명이 내 인생을 완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여기서 연결해야 되는 거 고객과 항상 모든 접점에서 뭐 해라? 기록해라. 여러분들 컴퓨터가 아니에요. 다 기록을 해놔야 돼요. 제가 강의 때 늘 말씀드리죠. 저랑 상담하다가 마지막에 코피 팍 터진 고객 이야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조규성이라는 부사관이에요. 저랑 상담하다가 코피가 마지막에 팍 터지더라고요. 안 멈추더라고요, 코피가.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파병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4년 만에 만났거든요. 제가 그 친구 만나기 전에 뭐부터 확인했다? 고객관리철. 마지막에 무슨 대화했는지 다 적혀 있어요. 코피가 팍 터졌다는 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약국 가서 6,000원짜리 철분 하나 사갔습니다. 제가 먼저 딱 만나자마자 얘기했어요. 지금은 코피 많이 안 흘리세요. 마지막 때 코피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철분 하나 사왔다. 4년 만에 만났다. 본인도 기억 못해요. 내가 기억을 하는 거야. 어떨 것 같아요? 본인 중대 부사관 12명을 다 소개시켜줬어요. 12명 다 계약했고 그걸로 번 돈이 7, 8천만 원 정도예요. 6,000원짜리 철분 하나 메모한 거 하나로 7, 8천만 원 번 거예요. 이게 우리 일이에요. 여러분들. 고객 가려서 만나는 거 아니다. 그 되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관리철. 이것도 린치핀 양식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만들 때도요. 한 번 만들면 평생 쓴다. 대충 만들지 좀 마세요. 황금종이. 쿠팡에 황금종이 이거 20장에 몇천 원밖에 안 해요. 8천 원인가? 밖에 안 해요. 이런 거 만들 때 황금종이로 만드세요. 황금종이. 더 이쁘게. 구성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우리 자료가 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날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저 옛날에 막 이런 것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제 캐릭터 로고예요. 고객 가정 방문하잖아요. 이게 다 스티커로 200장씩 뽑았어요. 그래서 고객 집에 방문하잖아요. 냉장고에 그냥 딱 붙이고 오는 거예요. 떨어지지도 않아. 아, 정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저 당신의 재정일러 김민준입니다. 당신의 재정일러였어요.
제가 옛날에 주간 스피치 하거나 이럴 때 반갑습니다. 당신의 재정일로 다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뭐 가슴이 뜨거운 남자 무슨 뭐 당신의 재정일로 뭐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 여러분들 다 사업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쭉쭉 이렇게 이제 왜 소개받아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 다 설명해 주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소개 실제로 받은 것들 예? 이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옆에 분들한테 다 써달라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한 20장 정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개받을 때 이게 쫙쫙 넘겨요. 이분들 다 소개해준 사람들이라고. 나한테 상담받고 소개 안 해준 사람 단 한 명도 없다고. 대중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심리학이에요. 대중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상담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소개를 해줬는데 넌 안 해줘?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죄책감. 빚진 마음을 들게 한다고요. 이런 게 다 심리학이에요. 여러분, 영업은 과학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 내 상담 평가 받으면서 그때 이제 화법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만 또 소개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것도 여기다 다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좋은 인연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전 다 읽어줘요. 왜냐면 소개도 거절 처리가 있거든. 그 거절 처리를 막는 거예요. 내가 왜 소개를 받아야 되는지, 소개를 받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네가 소개를 망설이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난 이렇게 할 거니까 너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 소개의 프로세스는 이러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뒤에 뭐가 있어요? 내 약속. 난 소개해준 사람한테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여기 맨 밑에 소개 스크립트가 있어요. 소개 스크립트. 이거를 내 앞에서 한번 읽게 한 다음에 이대로 날 소개시켜주면 돼. 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소개도 과학이다. 영업도 과학이고 소개도 과학이다. 키맨은 누가 만드는 거다? 원래 키맨이 있지 않아요. 키맨은 내가 만드는 거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우리 본부원분들한테 이제 화법 특공대도 하고 하지만 그냥 늘 강조를 드리는 게 뭐냐면요. 세일즈는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건데 한계라는 게 아예 없어요. 한계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데까지 딱 올라가요. 세일즈는. 그냥 있는 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를 믿어주는 고객들이 나한테 소개를 해줄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이 재밌는 게요. 10년 일한 사람보다 1년 일한 사람이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일반 사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50년 사업한 사람보다 1년 사업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분들도 난 신입이니까 안 돼. 난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안 돼. 이런 생각을 절대 가지면 안 돼요. 누구보다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너네보다 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우리 일을 계속 성장하면서 잘할 수 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튜브에 제 소개 그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꼭 찾아보시고요. 오늘 우리 호연 전문가님이 너무 소개 영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고 영업을 하세요. 정말 주눅들 필요 없어요. 고객 만났을 때 뭐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고객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오세요. 반드시. 후회만 안 남으면 된다. 후회만 안 남으면 우리 일은 정말 정직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한 만큼 반드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 많으셨고 이제 점심인데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